저는 무조건 이거 삽니다. 이거 근데 정말 맛있을까요 이거? 맛은 솔직히 이거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살빼놈입니다. 자, 여러분, 떡은 다이어트 식품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너무 쉽다고요? 다이어트 식품 맞다고요? 자, 그러면 밥에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거 우리 전통 음식인데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야? 뭐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알고 보면 떡은 다이어트에 유리한 식품은 일단 아닙니다. 자,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1번, 혈당 지수가 높다. 자, 혈당 지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으면 좀 높다고 보는데요. 떡은 굉장히 높은 점수인 80에서 90점 사이입니다. 자, 이게 혈당 지수가 그럼 왜 높을까요? 자, 밀가루도 혈당 지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높은 이유와 사실 비슷합니다. 밀가루도 이렇게 통밀을 갈아가지고 흡수가 빠르고 그래서 혈당 지수가 좀 높게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떡도 쌀 같은 걸 찧어가지고 흡수나 이런 게 빨리 되니까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혈당 지수 높으면 왜 안 좋냐?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인슐린 분비가 더 많이 되고 또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에 안 좋은 거죠. 2번, 탄수화물 비중이 높다. 자, 대부분의 떡은 탄수화물 비중에는 5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 식품 중에 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식품들과 좀 비교해보자면 면은 뭐 70에서 80%, 그리고 떡이 이제 50에서 60%, 고구마가 한 35에서 한 45%, 그 마지막으로 밥이 30% 전후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떡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밥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밥 대신 떡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실제 탄수화물 비중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뿐더러 또 밥은 탄수화물 외에도 뭐 섬유질이나 뭐 수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포만감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떡이 좀 더 불리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보자면 떡은 실전 압축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다이어트에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떡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이걸로 끝인가? 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도 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 떡을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떡 자체를 살이 안 찌게 만들면 되잖아요. 떡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떡에 탄수화물이 많아서 문제잖아요. 자, 그렇다면 쌀 대신 곤약을 써서 떡을 만들면 어떨까요? 자, 요새 그래서 나오는 떡들이 있는데 곤약을 한 20에서 30% 정도 쓰고요, 나머지 7, 80%만 쌀을 써서 떡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곤약은 애초에 0칼로리인데다가 탄수화물도 거의 없으니까 탄수화물 비중이 확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살이 덜 찔 겁니다. 자, 근데 이 방법에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곤약으로 떡을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쌀을 안 쓰다 보면 떡의 식감이나 맛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곤약을 좀 넣어서 만든 떡은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때 좀 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식감도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자연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제품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좀 이런 식감이나 맛에 대해서 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식감은 왜 얘기해야지? 자,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식감이 포만감이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감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떡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주로 설탕을 넣게 되는데, 자, 이때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쓰는 거예요. 자, 대체 감미료 예를 들어서 에리스리톨이나 뭐 그런 애들을 쓰면은 칼로리는 거의 0에 가깝고 또 탄수화물이 거의 없으니까 인슐린 분비 촉진 안 돼서 지방 합성은 덜 될 거고 살이 많이 안 찌겠죠? 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 떡의 맛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좀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자, 만약에 칼이 위험하다면 칼에 뭐 날을 묻히게 하거나 무슨 뭐 자루를 달아서 그 칼 자체를 덜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썰 때 이렇게 손가락을 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잡을 때 날 쪽으로 절대 못 잡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 방법을 바꿔도 얼마든지 칼을 안전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떡도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활용 방법을 바꿔서 다이어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떡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이게 다이어트에 유리한 것만 좀 모아서 쓰면 돼요. 자, 앞서서는 떡의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활용할 수 있는 떡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1번, 먹기가 편하다. 자, 정말 압도적으로 편한데요, 그냥 뜯어서 손으로 들고 먹으면 됩니다. 뭐 아무 도구도 필요 없고 뭐 국물도 흐르지도 않고 소스 흐르지도 않고 정말 편하죠. 2번, 준비가 편하다. 뭐 데워서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전자레인지 넣고 데우기만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밖에 내놔서 자연해동만 하면 되고 조리를 할 게 없습니다. 준비가 정말 편해요. 3번, 소량 포장이 편하다. 자, 떡만큼 이렇게 소량으로 개별 포장이 가능하고 쉬운 게 과연 몇 개 있을까요? 뭐 주먹밥? 뭐 그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4번 보관이 용이하다. 자, 떡은 냉동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냉동 보관을 하면 뭐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 아침 먹기 힘들어서 또는 귀찮아서 굶으셨던 분들은 사실 떡을 아침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딱딱딱 먹어주는 거고, 특히 아침을 좀 드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아침 먹기가 차려 먹기도 힘들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떡을 아침으로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장점이 아침 편하게 먹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조금 더 바꿔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간식으로 먹기도 정말 쉽습니다. 그냥 딱 꺼내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간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 간식은 애초에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떡을 아침밥이나 고로케로만 딱 드시길 권유드리고, 간식으로는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물론 다이어트 할 때라도 내가 정확하게 정해서 정말 저당으로 간식을 먹는 경우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떡은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것도 논외로 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이어트 쇼핑을 했었습니다. 자, 거기서 샀던 그 떡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볼 텐데, 자, 일단 우측에 다신샵에서 시킨 아이들이 있고요. 곤약 가래떡, 현미, 쑥, 그리고 곤약 썰기, 치즈와 쑥, 곤약 한 25% 정도에 나머지 현미를 썼다고 합니다. 곤약 현미떡, 이 탱글탱글함은 뭔가 떡의 느낌. 곤약이 25%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꼭 보기에는. 먹어보죠. 식감이 중요하니까. 아, 참고로 저는 지금 자연해동만 했습니다. 아하, 처음에 딱 2로 끊을 때는 모르겠어요. 곤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냥 쌀만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래 씹다 보면 뭔가 완전 100% 쌀가루가 아닌가 맞나 좀 위화감이 살짝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곤약을 쓴 걸 알아서 위화감을 느끼는 건 것 같고, 만약 모르고 먹는다면, 곤약을 쓴 걸 모르고 그냥 먹었다, 그럼 아예 모를 수도 있다. 혹시 가래떡이라 그런가? 쑥의 향이 나긴 하는데, 뭐 솔직히 가래떡이란가 별로 맛이 다른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상세 페이지, 광고 상세 페이지에 그 꿀 찍어 먹는 그릇이 있었구나. 정말 꿀이 지금 정말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꿀이 있었네요, 이게. 근데 꿀 같은 걸 찍어 먹으면 다이어트는 호로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꿀은 찍어 드시지 마시고, 털기는 이 쑥부터 좀 먹어볼게요. 맛이 없진 않은데 많이 퍼석거려요. 이거는 곤약티가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루로 딱 박살이 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설기가 원래 그런가? 근데 제가 쌀로 된 설기 먹었을 때 이 정도로 이렇게 팍 퍼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입자가 갈라지면서 좀 약간 메마른 입자가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치즈 설기인데, 백설기는 진짜 그냥 치즈 넣은 것 같거든요. 마치 치즈 한 장을. 뭐 비주얼은 상당합니다. 거의 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전 얘를 제일 기대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먹을 건데, 아하, 치즈가 들어서 짤 거라 생각했는데 짠다기보다는 좀 맛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근데 또 나트륨 함량을 보면은 얘보다 오히려 얘가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맛이 아예 아무것도 안 나니까 그걸 내려고 그런 게 아닌가. 맛은 진짜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치즈가 그 퍼석퍼석함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얘는 뭐냐면 KF 푸드라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찾다가 키토 푸드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았었어요. 거기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진샵 제품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곤약이 25%가 들어가잖아요. 얘네도 25% 들어가요. 근데 이 KF 푸드 얘네는 곤약이 45%가 들어간다요. 45%.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반이에요, 반. 또 18%는 비지가루 썼다고 하는데, 뭐 비지가루 쓴 거는 뭐 엄청나게 뭐 다이어트에 자랑할 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비지가루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좀 더 높고 탄수화물 함량은 좀 더 낮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굉장히 극도로 낮춘 그런 제품이다. 한번 먹어보죠. 어디선가 멀리서 비지의 맛이 옵니다. 뭔가 비지의 맛이 나. 이거 분명히 이상한 게 이것보다 덜 퍼석해요. 이게 좀 더 뭔가 수분이 좀 더 있는 느낌? 이게 좀 더 착한 치즈 설기인데 치즈 맛은 거의 안 나네요. 치즈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약간 띄엄띄엄 뭔가 치즈가 박혀있는 듯한 느낌? 얘는 아예 치즈가 그냥 대놓고 그냥 완전히 튀어나와 있거든요. 무슨 샌드위치처럼. 얘는 그렇진 않아요. 치즈 맛이 강하진 않고,
다 먹고 나면 약간 끝맛에 약간 향수로 치자면은 거의 다 날아간 다음에 잔향이 남는 그런 느낌이 약간 치즈만 납니다. 맛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맛은 이것보단 이것이 낫다. 그리고 이 제품이 단맛을 그 당알콜로 냈어요. 설탕이 아니고 당알콜로 냈는데 그 당알콜로 내면은 그 단맛이 좀 깊은 맛이 안 나고 좀 붕붕 뜬 맛 나잖아요. 얘는 뭐 딱히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맛있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 떡 자체가 살이 안 찌게 하는 방법으로 얘네를 좀 먹어봤고요. 그거 말고 떡의 활용법을 잘 해가지고 살 안 찌게 먹어보자, 아침으로 먹어보자고 해서 제가 시킨 게 바로 요런 떡들입니다. 요거 그냥 단호박이고요. 뭐 이런 떡은 많이 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얘를 굳이 왜 시켰냐면 맛있기도 한데 이게 견과류가 많아서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견과류를 좀 박아 놓으면은 식감도 좀 해결이 되고 좀 더 영양소도 좀 다양화 시킬 수 있고, 이 씹다 보면은 단맛이 엄청나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오래 씹어도 맛있어. 아니, 오래 씹어야 돼요. 근데 떡이 쫀득해. 당연히 뭐 그냥 단호박으로 만든 떡인데다가 떡이 쫀득해서 씹는 맛이 있는데 씹을수록 달고 맛있어. 그리고 이 견과류가 배치가 되니까 이 씹는 맛, 아삭아삭한, 땅콩은 또 쭉쭉 씹히고 이 대추도 또 약간 진득하게.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거 아침으로 먹기 참 좋은 게, 그리고 오래 씹으면 포만감이 더 생겨가지고 점심도 덜 먹을 확률이 높아지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배고프지도 않을 거고, 점심도 적당히만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도 차라리 줄어들 수 있는, 이게 오래 씹어서 제대로 포만감 느끼면 뒤에 식사량이 줄어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걸로도 좀 굉장히 좋다. 이거 맛있네요. 역시 단호박의 견과류가 그렇게 맛없을 수가 없다. 이쪽을 시키니까 서비스로 이걸 보내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마지막으로 떡에 대한 평가를 좀 하기 전에 제가 떡의 식감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드렸잖아요. 자, 식감이 왜 중요하냐면 2015년도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많이 씹으면 식욕이 좀 줄어들고 포만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먹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씹는 거랑 포만감 등등 식감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다 종합해가지고 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인지에 대해서 영상 꼭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떡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이 곤약을 쓴 떡들 다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아요. 일반 떡에 가까울 정도로 재현을 좀 잘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가래떡도 꽤 괜찮고 뭐 설기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약간의 차이는 있고, 제 생각에 얘네들 자연해동하는 게 낫지 전자레인지로 하면 조금 더 맛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고, 가장 맛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치즈 설기는 정말 괜찮았어요. 나머지는 뭔가 조금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원래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맛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얘는 좀 꿀을 정말 좀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역시 이런 떡들은 아침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다. 오래 씹을수록 특히 맛이 더 나고 막 이런 애들은 이 오래 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하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정말 쓰기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떡도 다이어트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궁금한 음식이나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다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분석도 하고 실제 제품들도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